저희가 앞서서 조금 이제 그 창업자분들 이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네,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쇼핑몰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판매 플랫폼에 내가 생각한 아이템을 올려야지 잘 판매가 될까?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차장님 좀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 쇼핑몰 채널이 여러 가지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개인이 직접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쇼핑몰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들 있는 뭐 오픈마켓, 네, 옥션지마켓 11번가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있죠. 네. 뭐 그 이외에 뭐 소셜 커머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더니 세 개의 채널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네.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개인몰, 네. 그다음에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이 세 가지로 저희가 크게 구분을 지어서 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개인몰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몰의 조금 장점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모습들을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거죠. 네. 그렇죠. 뭐 각종 이벤트라든가 네. 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제 마일리지 개념이라든가 회원 제도,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쇼핑몰에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렇죠. 네. 수수료도 괜찮지 않나요, 개인몰? 뭐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그렇죠.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수수료 부분도 조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개인몰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반적으로 좀 스킬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그 내부적인 운영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아무래도 스킬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하고 단점은, 장점은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내 쇼핑몰에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스킬적인 측면에서 쇼핑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마켓. 오픈마켓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이제 다음 또 콘텐츠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다음 뭐 이외의 콘텐츠에서 일단 오픈마켓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뭐 디자인적인 게 그 크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품만 갖고 이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채널에다 올려놓고 팔기만 하면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입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상세 페이지 정도나 대표 이미지 정도만 잘 만들어놔도 고객들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픈마켓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장님? 뭐 앞에서 언급했던 개인 쇼핑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수료가 이제 그렇죠. 가장 많이 고민이 되고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 범위가 넓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픈마켓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이게 품목별로 상이하다고 알고 있는데 대략적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특정 이제 카테고리 군부터 해서 한 6%에서 13% 범위 내로 다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몰 수수료가 3점 중반대 후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신용카드 기준으로 좀 높게 책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오픈마켓을 해야 되는 이유. 아무래도 일단 이제 제가 모으기 힘든 고객들이 이미 모여 있는 상태, 박리담회형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별로 관장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빠르게 판매를 할 수 있고 네. 빠르게 이제 모집을 할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이용을 하긴 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측면이 고민이 많이 되시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요새 가장 핫하기도 한데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차장님. 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픈마켓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시스템은 비슷한데 네.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수수료가. 네. 우리가 아는 이제 개인 쇼핑몰의 수수료랑 거의 얼추 비슷한. 오픈마켓인도 비슷하고 수수료가 개인몰하고. 네. 거기서 이제 수수료도 두 가지 체제로 나뉘는데, 네. 뭐 직접 알고 들어오는 케이스는 이제 개인몰과 같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네. 들어왔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수수료가 붙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도대체 야, 스마트 스토어는 뭐고 네이버 쇼핑은 도대체 뭐냐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질문들이 교육하시면서 제일 많으세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크게 본다고 하면은 네이버 쇼핑이란 곳은 이제 상품들이 검색되는 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검색되는 장소. 그렇죠. 그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는 운영자 분들께서 자기의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은 좀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뭐 오픈마켓 상품 다 이제 검색이 돼서 그 선택자 분들이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 스마트 스토어는 말 그대로 상품들을 자기만의 상품들을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차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약간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건을 파는 시장. 아무래도 시장이기 하면서 어쨌든 검색된 결과물을 도출시켜주는 곳이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또 네이버 쇼핑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시면은 또 네이버 페이에 대한 질문들이 이렇게 꼬리처럼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까지도 한 번 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은 그 결제에 있어서 뭐 회원가입하는 절차들 이런 것들을 뭐 최소화시키면서 그 네이버 연동 계정으로 연동해서 바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네이버 쇼핑하시는 분들이 바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쇼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런 점은 어렵다.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이렇게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마켓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이제 물건 판매자들과의 경쟁이 마찬가지로 좀 심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상위 노출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컨텐츠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들이 좀 또 부각되고 있죠. 컨텐츠는 어떻게든 간에 뭐 마케팅적인 측면이 조금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자체 이제 상품에 대한 컨텐츠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사실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채널을 알아봤어요. 그 개인몰이나 이제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겠지만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 창업자분들께 반드시 이 채널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쇼핑몰 판매 채널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러니까 추천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싶은 건데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냥 경험 부족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험을 가장 빠르게 이제 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오픈마켓 또는 스마트 스토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보는 경험인 거고요. 근데 이제 물건을 팔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사이트 구축이 최종적으로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경험을 해라. 첫 번째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경험을 쌓고 브랜딩 인지도가 쌓이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개인몰을 이렇게 운영해도 된다는. 뭐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음. 바로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보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자기를 알려갈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험과 시스템. 네. 네, 이 두 가지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판매 채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조금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시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한 가지 더 제가, 그 쇼핑몰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걱정이 사실 되는 게, 네. 뭐, 포토샵. 아. 사실, 그죠. 좀 어려워하시고, 네. 또 HTML이나 CSS 같은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야지 쇼핑몰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필요할까요, 사장님?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네.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하기 위한 사진 편집을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사진 편집하는 기술,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편하게 이제 작업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숙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요즘은 시스템들이 워낙에 편해졌고 예전처럼 뭐 어떤 그 전문 지식 HTML이라는 이런 부분들 없이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유 있으시면은 뭐 진행하는 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전문적인 스킬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들 참 많이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이런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그 용 차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다면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들을 사실 나눠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거의 이 쇼핑몰 창업 관련 업계에 이제 한 10년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런 분들은 좀 분명히 망한다. 혹은 이런 점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이 쇼핑몰 창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네. 뭐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면 조금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제가 좀 이런 건 없어졌으면 하는 게 좀 집중을 못 하시는 거. 교육대 졸리시는 분들. 아니,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본인 스스로 뭔가 이제 여유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거기에 뭔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을 못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주변 이야기에 흔들리시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좀 귀가 얇다고 하죠. 뭐 그런 분들이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에 집중을 못 하시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리시는 경우. 그래서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날 수가 없는데도 되게 마음이 급하시는 거죠. 사실 이 쇼핑몰 운영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사실 번다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운에 좀 좌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정말 운 좋은 사람이 있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쇼핑몰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그 운영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정신적 마인드가 좀 필요한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힘들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조금 이제 교육생분들이 바뀌셨으면 하는 게 그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의 어떤 복습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정신무장 그 정신무장이라면 정신무장할 것 같은데 사실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도 저도 이제 뭐 차장님만큼은 아니지만 뭐 보시면은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나 당장 돈 벌어야 돼. 그런 거에 좀 조급함을 느끼시다 보니까 사실 그 시기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괜찮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러 교육을 많이 너무 들으러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교육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이 좋대. 이 마케팅을 들으시고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 아마존 이런 거 좋대. 이거 들으시고
그러다 보면 너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는. 정리가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정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한 개 한 개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사례들 보면은 군더더기 없이 정말 맞아. 내실에 이제 충실하고, 음. 예, 그러면서 차츰 이제 단계적으로 넓히는 케이스들이 잘 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너무 또 겁먹을 필요도 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네. 예. 그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어떤 그러니까 보면은 망한다 지금. 네. 왜 하냐 쇼핑몰을. 네. 어? 그런 이유들만 너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음. 그런 어떤 예방 차원에서 이제 충고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음. 그렇다고 너무 이제 쉽게 하라고 부추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게 좀 덜 된 분들 같으면은 약간 좀 뒤로 미루도록 이제 유도하는 게 좋죠. 사장님 말씀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약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네, 짬바라고 하는데 네, 아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러한 조금 조급해하지 말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네. 그러한 멘탈 관리 차장님께서 차장님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 뭐 제가 뭐 도움 받는 대로 그죠?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실 거라고 네.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안 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되게 잘 되셨다. 네. 10년 동안 봐오시면서 그분들은 좀 특징이 게 있겠습니까? 약간 말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한 가지에 먼저 집중을 해서 한 가지. 그 자기만의 어떤 방침을 잘 세워놓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실제. 않는. 네.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습득한 정보에 대해서 바로 실행한다기보다는 자기 상황을 보고 실제 이제 가능한 것부터 차례대로 진행을 한다는 점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스스로 피드백을 좀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네요. 네. 그래, 맞아요. 저도 보면은, 너무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을 그래도, 근데 그 의견들이 전문가들의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게 필요 많이 했죠. 그러면 가장 그죠. 검사스러워겠지만 베스트죠, 그게. 근데 이제 그 자기 주변에 항상 그런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뭐 아까 앞단에 말씀드렸던 자기만의 어떤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 활동 계획에 대한 자기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가장 맞습니다. 이제 잘된 케이스들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네. 자기가 생각하고 실행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차장님 여러 가지 말씀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루하신가요? 조금 기지개도 펴시고 그 지하철 타고 가시면 옆 사람들 좀 권해주시던가.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은 사장님의 노하우 그렇게 좀 많은 분들 보시면서 좀 노하우라고 할 게 좀 뭐 한 가지 정도라도 짧게 말씀드릴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이제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많이 보고 벤치마킹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 하면 많이 오해하는 게 겉모습만 보고 오는 게 가장 그렇죠.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더 심화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한 쇼핑몰에 운영되는 이야기들을 깊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카피해 볼 수 있는 건 한번 카피를 해보고 여기서 카피한다는 컨텐츠 자체를 카피하라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식들 뭐 회원 정책들이라든가 그렇죠. 이 시스템들을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에 대해서 뭐 카피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카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서 나가는 이제 선발주자들에 대한 분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초보 창업자 분들에게 조금 추천해드릴 교육이나
혹은 저희 이제 뭐 고도 아카데미, NH 고도 아카데미에서 조금 이 교육은 뭐 한두 개 정도는 네.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일단 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오너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직원을 두든 안 두든 그렇죠.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쇼핑몰 운영에 대한.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창업 전체적인 프로세스 교육, 이게 뭐 이론 교육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교육들을 본인이 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점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기교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상품 관리에 대한 교육들을 중점적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쵸. 운영, 그걸 이제 처음부터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업체에. 하지만 자기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기가 알고 운영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아주 좋은 말씀. 진짜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는 첫 번째 컨텐츠에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사장님께서 저희 채널을 지금 뭐 몇 분 안 되지만 진짜 찐 구독자분들을 이제 더 많이 들어오실 텐데 구독자분들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희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면서 뭐 궁금하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렇죠. 저희가 열려 있습니다. 창고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 밑에 이제 커뮤니티란에 기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이제 고도 아카데미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오시면은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전화번호도 있죠. 그거 이렇게 자막으로 좀 나갈 겁니다. 여기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 여러 가지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전화 상담 받으시면은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올리게 될 텐데 다음 컨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가 있을까요, 차장님? 아무래도 이제 오늘 어떤 이제 피로 그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워밍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죠.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적인 이야기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의 절차들 많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제대로 된 이제 프로세스들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벤치마킹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 좀 세부적으로 놓치면 안 되겠네요. 사실 다음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몸풀기였다면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매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 차장님께서 자주 나오실 거지만 저희가 또 그 이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해외 구매 대행이나 뭐 요새 핫한 이제 유튜버 컨텐츠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또 뭐 키워드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조금 제가 맞춰가 줄게요. 다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하고 되게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물어보시면 되게 다행이다.